재현이란 실제 벌어진 사건 현장을 촬영하지 못했을 경우 실제 사건과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또는 주장되는 상황을 연출하여 촬영하는 기법을 가리킵니다. 이때 사건 당사자의 인터뷰나 현장 목격자의 증언, 그리고 사진을 비롯한 기타 자료의 활용 등이 재현 기법의 구성 요소로 사용되는데 영상을 다양화하여 시청자의 구체적인 상상력을 자극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최근 이런 재현 방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이 많아졌는데요. 특히 뉴스 가운데 사건 사고의 비율이 약 35%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를 반영한 범죄 재현 프로그램의 편성도 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탄생한 실화극장 사건 파일은 한정된 뉴스 시간의 제약으로 미처 담지 못했던 사건의 뒷이야기를 드라마로 구성해서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재미와 함께 교훈까지 주고 있는데요. 10월 30일 방송된 아기, 누군가 당신을 노리고 있다 편에서는 8억 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살인을 저지르는 아내와 남동생의 이야기가 소개됐습니다. 범죄를 재구성하는 재현과 내레이션, 그리고 현실과 허구의 경계를 구분해주는 사건 담당자와의 인터뷰 등 극적인 드라마 타이즈를 동원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짜임새 있는 구성으로 인해 이미 3년 전에 법적으로 종결된 살인미수 사건인데도 그것이 바로 현재의 시점에서 일어나는 현재 진행형 사건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보험 사기를 저지르는 방법을 재현을 통해 보여주는 등 주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특히 보험 사기 재현 같은 경우에 범죄 정보와 오락성이 한때 섞여 있을 뿐만 아니라 설득 방식에 있어서도 픽션의 리얼리티가 동원되고 있어서 개선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물론 담당 형사의 인터뷰를 통해 철저한 수사로 반드시 범인이 잡히고 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시청자들에게 안도감을 주긴 했지만 구체적인 실제 자료나 피해자 혹은 피의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세밀하게 구성되지 않아서 범죄 예방과 계도적인 성격을 제대로 살리지는 못했습니다. 10월 24일 소개된 중독 118명의 침묵편에서는 2009년 경기 북부 일대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연쇄 성폭행 사건, 이른바 경기 북부 발바리 사건을 재조명했습니다. 실제 수사관의 증언과 범죄 심리 전문 분석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드라마를 통해 성범죄자의 심리를 알아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재현이 너무 드라마틱하게 묘사됨으로써 시청자에 대한 계도와 주의 환기라는 당초 프로그램의 취지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고 있어서 아쉽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범죄 현장을 묘사할 때 지나치게 긴박한 화면 구성과 극적인 배경 음악의 사용으로 성폭행이라는 강력 범죄를 너무 드라마틱하게 묘사한 점, 그리고 범인 검거 장면에서 범죄자의 딸을 등장시키거나 또 범인이 자살을 고민했다는 등 이야기를 덧붙임으로써 불필요한 감정적인 개입을 보여주어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날 또 다른 아이템이었던 거리의 파수꾼 사진 한 장에 1억 원 편에서는 각종 파파라치로 인해 일어난 사건들을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세태를 풍자하고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알아본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코믹한 배경음악은 물론 사건까지도 코믹하게 다루고 있어서 계도의 명분보다는 볼거리와 오락성에 더 치중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한 방송을 통해 파파라치의 다양한 기법들을 세밀하게 노출시키고 있었는데요. 이는 자칫 범죄 정보를 알려주는 것과 같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서 개선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특히 파파라치들이 사용하는 카메라의 종류와 모델명, 화질, 또 용량까지 지나치게 자세하게 소개된 점, 그리고 재현 배우들의 연기가 필요 이상으로 코믹하게 진행된 점 등은 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처럼 범죄를 지나치게 극적으로 드라마로 재구성하다 보니 선정성과 오락성, 그리고 모방 범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었는데요.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제작진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극적인 구성을 중시하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평범한 사건보다는
강력 범죄 그리고 해결된 사건보다는 미제로 남아 있거나 뜻밖의 반전을 겪었던 사건들이 소재가 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선정적인 강력 사건을 다루기보다는 범죄 예방을 위해 교훈이 될 수 있는 사건이나 이미 종결된 사건을 다루어서 강력 범죄를 추방하고 사회를 순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변화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범죄 드라마들은 잔인한 범죄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에게 묘한 안도감을 주고 있는데요. 이는 아무리 끔찍한 범죄나 사건이라도 철저한 수사와 정의로운 재판을 통해서 범인을 응징하고 결국은 전모가 밝혀지게 된다는 결론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방송학자 거브너에 따르면 범죄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보게 되면 범죄의 피해자가 될 것을 두려워하게 되고 결국 현실을 더 무서운 세계로 인식하게 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재연 프로그램은 현실과 허구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면서 필요 이상의 공포심을 자극하는 효과를 주기도 합니다. 실제로 한 모니터 단체의 조사 결과 나와 우리 가족에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무서웠다는 응답이 약 39%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실화극장 사건 파일 역시 피해를 당한 힘없는 개인이라 할지라도 법과 정의 앞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결론을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화극장 사건 파일이 과거의 사건에 대한 사회적인 환기를 통해 법과 정의라는 사회적 가치를 공고히 해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범인은 결국은 잡히며 그들의 악행을 국가가 끝까지 응징한다는 교훈을 프로그램 속에 잘 녹여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